자, 보자. 오늘 열인데, 이 열이, 으이씨,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한 번 더 하는 김에 그냥 마주 다 해버리자. 먼저 온도라는 말 했었죠. 온도라고 하는 거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서 표현한 게 바로 온도잖아. 이 단위가 이제 섭씨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섭씨 온도가 있고 켈빈 온도라는 게 있는데 이 섭씨 온도는 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지. 물이 얼 때를 0이라고 놓고 끓을 때를 100이라고 놓고 이렇게 100등분한 걸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하고 자, 절대 온도. 요거 기억 좀 해줘. 자,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요. 켈빈. 이 절대 온도는 그 입자 운동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샤를레 법칙을 예전에 했었는데 이 입자 운동이 그러니까 샤를레 법칙이 뭐였냐?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의 부피와 온도와의 관계였죠. 그래서 온도가 0도일 때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 기체의 부피도 증가한다라는 게 샤를레 법칙이었어. 근데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부피가 0이 될 때, 즉 모든 입자들의 운동이 멈췄을 때의 온도를 얘기를 하는 게야. 자, 여기를 마이너스 273도가 되는데 이때를 0켈빈이라고 놓는 거예요. 0이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섭씨 온도는 뭐 시작점이나 끝점이 없어. 근데 절대 온도는 시작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에서 온도를 얘기를 할 때 주로 켈빈 온도를 많이 쓰게 되는데 자, 마이너스 273도를 0켈빈이라고 놨어. 그러면은 0도는 어떻게 돼? 0도씨는 273켈빈에 해당하는 거겠죠. 즉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10켈빈 이런 거 없어. 왜냐면 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 돼서 올라가는 거죠. 자, 온도라는 건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는 거야. 뜨겁고 차가운 거를.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그러니까 입자들은 이렇게 막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입자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온도가 높으면은 활발해져요. 즉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고 운동이 둔할수록 온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차가운 물에 집어넣으면 입자 운동이 둔하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집어넣게 되면 좀 더 빨리 퍼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설탕을 차가운 물에서보다 뜨거운 물에서 더 잘 녹고 뭐 잉크도 뜨거운 물에 더 잘 퍼지고 음식 냄새도 더운 날 잘 퍼지고 이런 것들이었지. 자, 여기는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로 가보자. 열 이동 방법. 그러니까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죠. 자, 이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도, 여기죠? 자, 고체, 고체에서 일어나는 전도. 자, 그 다음,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는 거. 자, 그 다음, 복사는 직접 이동하는 거. 자, 그러니까 전도는 고체야. 고체는 입자들이 이렇게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열을 받으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는데 이 고체는 입자가 딴 데로 갈 수가 없단 말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접촉되어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게 돼. 자, 요거야. 얘가 뜨거워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옆에 놈을 꽝 쳐대. 그럼 옆에 놈 열받아서 또 옆에 놈을 쳐대. 옆에 놈을 쳐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이런 열 전달 방법을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열받은 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웃한 입자로 열을 전달해 주는 건데 고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방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뜨거운 국에다가 숟가락 담가놨더니 끝부분이 뜨거워졌네 라는 거. 금속으로 된 의자하고 나무로 된 의자가 있어. 근데 금속이 더 차갑게 느껴져. 왜 그러냐면 전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금속은 열 전도가 잘 돼. 하지만 나무는 열 전도가 잘 되지 않아. 자, 그래서 열 전달이 잘 되는 게 이제 금속이 잘 되고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나무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실외에서 이렇게 금속으로 된 의자 앉으면은 내 엉덩이에 있는 열이 금속으로 된 의자 쪽으로 빠르게 전도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 엉덩이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지. 하지만 나무로 된 의자는 열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금속보다는 덜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냄비와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어 열이 잘 전달되게 하고, 자, 금속으로 돼 있죠. 냄비나 프라이팬은. 근데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열 전달 잘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대류라고 하면은 액체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이라고 했는데, 이 대류 현상, 그러니까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갔어요, 차가워진 물은 아래로 내려갔어요 같은 이런 열 이동 방법을 대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야. 여기 뜨거워진 액체 입자가, 물 입자가 올라갔다가 식으면은 차가워져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렇게 하면서 열을 이동시키는 걸 대류라고 얘기를 해. 주로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자, 물을 끓였더니 아래쪽만 가열했잖아. 그래도 전체적으로 뜨거워지는 것도 대류. 자, 뭐 석빙고, 여기 석빙고 그림 나와 있죠? 오른쪽에. 석빙고 위쪽에다가 환기창을 내놓는 게 더운 공기가 위쪽으로 그냥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에어컨은 위쪽에, 난로는 아래쪽에.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더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자, 복사라고 하는 건 열이 직접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이 물질을 통하지 않고 빛과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태양열이 지구로 오는 거, 그거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런 식으로 열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복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열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태양열이 지구로 와요. 그늘이 햇빛보다 더 따뜻하다라는, 그늘보다 햇빛 아래가 더 따뜻한 거. 토스터기나 오븐 요리도 직접 열을 가해주는 형상이에요. 자, 이런 것들 복사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요 옆에 문제 한번 해보고 역시 또 풀이해 보도록 하자.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X555X죠. 그 다음 2번에는 대류라고 얘기를 하고, 자, 3번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위쪽, 아래쪽. 자, 4번에는 다나, 가. 그러니까 열이 직접 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난로 같은 거 옆에서 손 째는 거 있잖아. 그럼 난로에서 오는 열을 직접 이렇게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복사. 그 다음에 물질이 직접 이동해서, 이거 대류죠. 그러니까 이런 물 안에서 일어나는 대류. 그 다음에 충돌하면서 이거 전도죠. 가에 해당하는 거죠. 고체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 5번에는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얘기죠. 오케이? 자, 이제 단열. 우리가 전도, 대류, 복사는 열 이동 방법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 열 이동을 막아주는 걸 단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열이라고 하는 건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 단열이 잘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열 이동이 못하게 되니까 온도가 변화가 거의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시원한 놈은 계속 시원하게, 뜨거운 놈은 계속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이제 단열의 개념인데,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이동을 모두 막아야 단열이 잘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요거 어떤 경우든 간에 열 이동을 최대한 막아주는 게 단열이 잘 일어나게끔 되는 거고, 단열이 잘 될수록 물체의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납니다. 그랬죠? 단열이 잘 되잖아? 그럼 온도 변화가 적어진다는 거 꼭 체크 좀 해주세요.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난다는 거. 자, 그럼 단열의 이용 보시게 되면 아이스크림을 스타이로폼 상자에 넣어서 포장하면 쉽게 녹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단열의 이동들 한번 보세요. 이런 단열을 단열을 해주는 애들을 우린 단열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자, 이런 물질들. 자, 어떤 애들이냐? 대부분 스타이로폼, 소음, 털과 같이 내부에 공기를 포함하는 공간이 많은 물질. 자, 그러니까 이 공기를 포함하는 게 많은 물질,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애들, 그런 게 이제 단열재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집에 단열을 위해서 이중창을 설치하는 거야. 자,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중창을 해놓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최대한 막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티로폼을 또 집어넣어요. 이렇게 벽과 벽 사이의 스티로폼, 단열재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전도에 의한 열전달을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철에 방한복의 솜, 우리가 솜털로 된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오리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안에, 섬유 속 안에 이렇게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열전달을 막아주게 된다라는 그런 거죠. 자, 우리 별표 한번 보온병 꼭 기억해줘. 자, 보온병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보관할 때 많이 쓰는데, 여기 보온병 안에 보면 은도금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복사에 의한 열을 차단하는 거야. 복사에 의해서 열이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걸 반사시켜버려. 그래가지고 복사에 의한 열을 차단하는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이중벽, 그러니까 보온병이 비싼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이런 구조. 이중벽 구조. 저 안에 벽과 벽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진공 공간이야.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전도와 대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야. 보세요. 복사 차단했지, 전도 대류 차단했지. 이런 식으로 보온병이 쓰이게 되는 거고, 막에 보면 톡 눌러야지 톡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잖아. 이중막의 형태야. 그게 이제 전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연결이 쭉 돼 있지 않게끔 해서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보온병 꼭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러면은 뜨거운 물체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되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누가 이동을 하겠니? 열이 이동하겠죠. 오케이? 자, 열이라고 하는 게 온도가 높은 물체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을 때 이동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별표 한번.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게 되지. 자,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열량은 열을 얻는 쪽이 있고 열을 잃는 쪽이 있겠지. 자, 고온의 물체는 저온의 물체로 열을 보내줬기 때문에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겠지.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겠지. 오케이? 자, 잃는 애가 있고 얻는 애가 있는 거야.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고요.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는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열을 얻는 쪽은 당연히 입자운동이 활발해지고 열을 잃는 쪽은 입자운동이 둔해질 거 아니야?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었으니까 점점 둔해질 거야. 저온의 물체는 입자운동이 둔했는데 열을 얻었으니까 점점 활발해질 거고. 그러다가 이 두 물체의 입자운동이 같아졌네? 뭐야? 온도가 같아질 때 얘기하는 거지. 별표 한번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돼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두 물체 사이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 그걸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배웠던 단열은 뭐야? 이 열평형에 도달하지 않게끔 하는 거지. 열이 이동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게 단열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열평형에 도달하게 돼. 그러면 온도가 같아지는 거고 입자 운동이 같아진다라는 얘기야. 자,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고 온도가 낮아지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서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열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요거 별표 한번.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었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었죠. 외부의 열 출입이 없다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의 양이, 자, 얘가 잃은 열의 양이 얘가 얻은 열의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지. 자, 그래서 열평형에 도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열평형의 이용 보시게 되면 한약팩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운다. 우리가 뜨거운 물에 넣어서 데우는 게 한약팩도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또 열평형이, 뜨거운 물과 열평형이 이렇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 측정할 때도 온도계가 이렇게 물고 있거나 겨드랑이에 껴있거나 이런 거 할 때, 이것도 역시 온도계와 내 체온이 같아질 때까지, 열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있어주는 거죠.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열평형을 이용하는 예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331쪽에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문제 풀어보세요. 보자. 자, 1번에. 자, 1번에 55xx죠. 55xx. 2번에는 공기. 3번에 3번이죠.
4번, 1번에는 높다죠, 높다. 그죠? 2번에는 A에서 B로 가는 거지. 그 다음 3번에는 둔, 활발. 자, 2번에 1은 열평형 300kcal. 그러니까 A가 잃은 열량이 B가 얻은 열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kca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집중 강의 보시게 되면 이게 구체에서 열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촛농 이렇게 놓고 나무도 막 올려놨잖아. 가열하게 되면 촛농이 녹으면서 나무도 막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1, 2, 3, 4순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전달되어 가는 걸 전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밑에다가 뜨거운 물, 위쪽에 차가운 물 넣고 이렇게 필름 껴가지고서는 섞이지 않게끔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맞닿은 상태에서 필름을 빼버리네. 그러면은 뜨거운 물은 위로, 찬물은 아래로 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대류 현상에 대한 얘기죠. 자, 열평형에 대한 실험인데 여기 지금 열량계에 뜨거운 물 넣고 차가운 물이 담근 비커를 열량계에 넣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넣은 상태에서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를 넣고 온도계에 꽂아가지고 온도 측정을 하는 거야. 뜨거운 물이 60도였고 차가운 물이 10도였어. 그리고서는 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30도가 되고부터는 온도의 변화가 없네. 이게 바로 뭐야? 열평형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데 이때를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싹 다 좀 풀어주셔야 돼. 우리 서술형까지 해가지고 337쪽까지 다 풀어보자. 좀 오래 걸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꼭 좀 하나하나 다 풀어주셔야 돼. 우리 풀이도 하나하나 다 들어갈 거니까. 알겠죠? 전부 다 풀어주세요. 시작. 자, 다 풀었니? 우리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자. 다 풀었으면. 꼭 풀어야 돼. 그냥 이렇게 답 불러주는 거 그냥 답 체크하고 그러지 마, 절대로. 풀고 모르는 거 별표 치고 설명 듣고 그래야 된다. 자, 1번에 보자. 1번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3번 보세요. 0도씨와 그 다음에 0켈빈이 같은 온도라 그랬는데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에 해당한다 그랬어.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야. 자, 그 다음 2번에는 여기 지금 딱 봐도 나가 더 뜨거운 거 알겠지? 요거 뒤에 이렇게 평평평 나와 있는 게 더 활발하잖아. 그죠? 입자 운동이 활발한 게 나가 더 온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온도는 나가 높고요. 기억 틀렸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니은에 나의 입자 운동이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죠. 자, 디귿에 나의 온도를 높여주면 가와 같은 상태가 된다. 이거 온도가 낮고 얘가 온도가 높은 거야. 온도는 얘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니은만 맞네요. 2번이네. 자, 3번 보시게 되면 열전도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여기 전도에 대한 거야.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숟가락, 고체. 그죠? 프라이팬, 고체. 그래서 3번, 5번이 돼야 되고 모닥불 옆에 있으면 이건 뭐야? 복사죠, 복사. 그죠? 직접 열이 얼굴로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방에다 난로 켜뒀더니 방 전체가 따뜻한 거 공기가 데펴져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대류. 물. 대류죠. 자, 그래서 전도는 3번, 5번이 되는 거고. 자, 4번에는
촌농으로 이렇게 가열했습니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열은 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열은. 그죠? 전도죠, 전도. 그래서 1번이 옳은 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에는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금속, 그 다음에 여기 나무, 플라스틱 있네요. 그리고 끝에다가 버터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열 전달돼가지고 버터가 어느 게 더 빨리 녹냐 그걸 보여주는 실험이겠네. 자, 5번에 국자를 만든 재질에 따라 전도되는 빠르기가 다르겠죠? 금속이 더 빨리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은 뜨거운 물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죠? 찬물은 내려오죠? 무슨 방법이야? 대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7번은 이것도 역시 대류네요. 그죠? 대류에 대한 얘기. 어디 보자. 대류에 대한 얘기. 요거네요. 에어컨을 위쪽에 설치해요. 그럼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자, 이거 대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은 2번에 대한 얘기죠. 8번은요. 우주 공간에 태양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온대요. 이거 뭐야? 직접 오는 거. 바로 복사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사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요거네요. 모자로 태양열을 차단하는 거. 그죠? 태양열이 직접 오는데 모자로 그걸 차단해 주는 거죠. 석빙고 위에 천장에 뚫어주는 거는 뭐야? 대류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일러 틀었더니 방 전체가 따뜻해요. 대류 현상에 대한 얘기죠. 뜨거운 물을 담긴 거시기가 따뜻해졌어요. 대류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은 컵이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라는 얘기는 열평형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뜨거운 물에 있던 열이 컵 쪽으로 오고 그 다음 컵에 있던 애가 다시 손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컵에서는 전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는 물고 있을 때 자, 어떻게 돼 있어? 물고 있을 때 온도가 높아지는 거 바로 전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고체에서 열 전달이니까 3번이 되는 거야. 자, 9번에 옳은 것은 어디 보자. 4번에 이거 지금 난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그죠? 대류에 대한 얘기죠. 대류면은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4번이고. 그 다음 10번에는 고체보다 액체나 기체에서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 물질이 없으면 복사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접촉한 물질 사이에 입자 운동이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것. 그쵸? 이게 전도죠? 맞고요. 액체나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 대류. 맞죠?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번 같은 경우에는요. 옳게 짝지은 것은 오케이 5번이네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전도를 최대한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5번. 햇빛 쬐면 따뜻하다. 이건 뭐예요? 복사죠. 이건 복사. 그 다음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다. 역시 복사예요. 자, 요거 주의할 게 난로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한 거는 난로에서 오는 열을 직접 받는 거야. 그래서 복사고 난로를 켰더니 방 안 전체가 따뜻하다. 이거는 대류야. 그죠? 방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대류 현상. 프라이팬에 소세지 익힌다. 이거는 전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5번이고 그 다음 12번에는 자, 이중벽과 벽면에 막는 열을 이동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거 가운데 뭐가 있어? 진공상태라 그랬죠. 진공상태는 입자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입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바로 전도와 대류죠. 그 다음에 벽면은 은도금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빛의 형태로 오는 열을 반사시킨다 그랬어요. 이거는 복사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돼요.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비커에 신문지 솜 모래를 채우고 나서 ABC에다가 65도씨 물을 같은 양씩 넣어놓은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물을 넣은 다음에 시험관에 물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단열이 잘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에요. 이렇게 온도 변화가 적다는 얘기는 열의 이동이 천천히 일어난다는 뜻이잖아. 온도 변화가 빠르면요, 열의 이동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잘 일어나는 반면, 자, 요거는 이제 전도가 잘 안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13번에, 4번에 보면은 온도 변화가 제일 적은 게 바로 비솜이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많으면 열 이동이 잘 막는다. 그래서 4번이 옳은 거가 되는 거죠. 솜이 그 틈이 많아가지고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솜은 열 이동이 빠르다. 아니죠. 열 이동이 오히려 제일 느린 거죠. 모래는 단열재로 효율적이 아니죠. 왜냐면 모래는 온도 변화가 제일 크잖아. 그 얘기는 열을 빨리빨리 전달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단열재로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단열재가 효율적이려면 온도 변화가 적어야 돼. 자, 그 다음 14번 같은 경우에는요. 스티로폼을 만든 상자에 넣어서 운반합니다. 얼음을 운반합니다. 어느 더 얼만큼 금속을 만드세요. 뭐겠니? 당연히 스티로폼이죠. 왜? 스티로폼은 주로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오히려 금속은 전도가 잘 일어나니까 더 빨리 녹아버리지. 그 다음 15번 볼까? 자, 15번에는 일상에서 단열을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5번은 단열을 이용하는 예로, 그러니까 단열이라면 열을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온돌방을 지펴서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열을 최대한 빨리 올라오게끔 해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고, 이중창 넣어요. 스티로폼, 그 다음에 보온병, 그 다음에 특별 소재로 만든 소방복 같은 경우에 단열이 잘 돼야 되지. 뜨거운 불 안에 있는데 열기가 바로 몸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열을 차단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이고 16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봐봐. A의 입자가 처음보다 활발해진다.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활발해? A가 활발하지. 그 얘기는 온도는 A가 높다는 얘기야. 열은 A에서 B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A는 점점 둔해져야 돼.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7번에는 옳지 않은 것이네요. 또 오케이. 3번에 열은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아니죠.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라든가 켈빈이라든가 섭씨온도, 섭씨라든가 아니면 켈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지. 오케이? 열은 온도 차이가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야. 에너지야, 열은. 자, 그 다음 18번에는 오케이, 5번이네요. 온도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 D가 다 보내고 있으니까 제일 높고 A는 이렇게 다 들어오네요. 다 들어오니까 온도가 제일 낮겠네. 열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C는 여기선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나가고 있네. B는 여기서 받고 이렇게 주고 있네. 그러니까 B는 C한테 받으니까 C보다 온도가 낮은 거야. 그죠? B가. 그래서 DC, B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9번에는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4번에 열평형에 6분 걸렸대요. 온도가 똑같아질 때. 그때가 열평형 상태잖아. 그래서 4번이 옳은 거가 되는 거예요. 됐나? 그 다음 20번에는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4번은 열평이 아니라 5분이죠. 5분의 열평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21번에는 시원해지는 까닭 5번이죠.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자, 차가운 계곡하고 수박하고 있으면은 차가운 계곡이랑 온도가 같아지겠죠. 열평에 도달하니까. 그래서 수박도 시원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22번에는 이렇게 옳지 않은 거. 열평형을 이용하는 예는 온도가 같아져야 되는 거지. 차가운 데에 있으면 차가워져야 되는 거고 따뜻한 데에 있으면 따뜻해져야 되는 거야. 차가운 데에 있으면 차가워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온도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게 열평형의 개념이야. 근데 이거는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최대한
열 평형에 도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죠. 열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죠. 자, 서술형도 다 하셔야 돼. 서술형. 아직 안 하셨으면은 잠깐 멈추고 서술형 먼저 다 해주시고 그 다음 프리드로 들어갈게. 자, 안 하신 분들은 빨리 멈추고 해보세요. 자, 다 풀어봤으면 이제 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23번에는 바닥 부분은 음식을 익힐 수 있도록 열이 잘 전달되는 금속으로. 자, 열이 잘 전도가 되는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는 열이 잘 전달되면 안 되지.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라는 거 써주시면 되고. 자, 24번에 보시게 되면 대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그래서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해야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거죠. 25번은 이중창에 대한 얘기네요. 자, 이중창을 사용할 때 장점을 열의 이동과 관련하여. 그러면은 이중창의 유리와 유리 사이의 공기가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열 전달이 잘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자, 26번에 체온 측정할 때 입이나 또는 겨드랑이에 낀 채 이렇게 몇 번 기다리는 이유가 뭐야? 열 평형에 도달하게끔 하는 거죠. 체온과 그 다음에 온도계 사이에 열 평형에 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 27번에 A는 온도가 높았죠. 그러다가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낮았는데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A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물의 온도가 똑같아지죠. 그죠? A와 B는 무엇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지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그러니까 A는 뜨거운 달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B는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달걀의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 B는 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열평 이론 시간은 몇 분 옵니까? 똑같아질 때 온도 얘기해 주시면, 시간 얘기하면 돼. 그래서 10분 후부터 열평에 도달합니다. 온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열평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이유를 써주시면 되는 거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그 비열과 열팽창에 대한 얘기를 할게. 알겠죠?